저는 민심쇼 진행을 맡은 소데스 캐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대수 캐스터님과 함께 진행을 맡은 우당탕 지수입니다. 유후! 자, 이제 민심쇼 저희 또 지수님과 네. 또 소데스 캐스터 제가 이제 함께하는 첫 시간 이제 함께하도록 하겠고, 대선이 진행되는 그 3월까지는 대선 관련 이슈들 집중 분석을 하고 전망해보는 시간, 좀 자유롭게 좀 네. 이야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민심쇼를 스케줄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정현호 대표님.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대학생위원장이고요. 정권 교체가 아니고 여러분 정치 교체를 하십시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의 청년 본부장 맡고 있는 김근태라고 합니다. 정의당에서는 경기도당 부위원장 전국위원 맡고 있고요. 지금 이제 대선 국면에서는 경기도당 아무래도 환경이 요즘 또 이슈 아닙니까? 그래서 네. 환경 기후 위기 선대본부장 맡고 있고 청년 단위에서는 청년 이제 선대본부 운영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코너, 한 주간 있었던 대선 관련 빅 이슈들 몇 가지 저희가 선정을 좀 했는데요. 민주당 후보의 무공천 등의 혁신 약속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결국 지지율이 정체되니까 이거 막판에 하는 쇼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좀 뜬금없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일단은 공천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 후보를 내보내서 심판을 받자라는 여론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잘한 일 같아요. 쇼 아니냐, 뜬금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당이라는 곳은 말이죠. 원래 지지율이 잘 안 나오거나 위기일 때 변화를 느껴요. 왜냐면 잘 나갈 때 변화하는 정당 거의 없어요. 잘 나가다가 실수해서 이렇게 고꾸라질 때 그때 변화를 하는 거죠. 우리가 당 이름을 많이 바꾸잖아요. 당명을 이렇게 바뀐 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위기의 순간을 계속 겪었기 때문이에요. 국민 여러분들이 심판할 때 그때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윤석열 후보만 너무 많이 지지해 주시지 마시고 민주당도 지지해 주시면 윤석열 후보도 바뀝니다. 내려놓는 건 좋은데 맞아요. 내려놓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그때 만약에 민주당에서 후보 맞아요. 공천을 안 했다면 예. 그럼 인정합니다. 근데 그때는 당원 당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냈고, 그리고 한참 지나서 이제 후보를 다시 내지 않겠다 뭐 이런 이제 정책을 펼치는 게 저는 뭐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할 거면은 둘 다 했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진정성이라는 걸 또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서초갑도 같은 논리로 의해서 좀 무공천 방침을 하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저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편을 드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신뢰 자체가 무너진다라고 한 때는 국가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물론 제가 그 판결문은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판결문에 또 그런 제기하시는 의문점들 이런 것들이 또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따끔한 질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그런 선상에서 보면은 당뇨 회피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의무는 아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그런 비판은 받아들이고 감수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총장 출신이에요, 윤석열 후보가. 예. 왜 회피 신청과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냐? 검찰 측에서 할 이유가 없죠. 본의아니게 이사장 자리가 등록될 땐 자기가 등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이게 어떤 법이 위반인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고의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애초 처음에 공모를 했다고 볼 만한 계약서가 없습니다. 1심 재판 때 재판이 나왔던 사실은 2심 재판에도 동일하게 인정을 하고 갔습니다. 사실관계는 똑같이 인정하는데 바라본 기준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무죄 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3심 가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그렇죠. 또 이제 대법원으로 어떤 이제 기준에 결국 갈 텐데. 의해서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 예. 된다고 봅니다. 정의당의 복당에 심상정 후보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정의당 내부가 좀 시끄럽다 이러한 보도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이번 선거 자체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의 국정 어떤 실패나 이런 것들을 또 좀 지적하고, 그다음에 내로남불이라든가 법과 원칙의 기준이 흔들리는 이런 것들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선거가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의당에 가서 도움을 드리더라도 그 목소리는 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하거나 그 외부에 있으면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토,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토를 했을 때 굉장히 의심을 살 수 있거든요.
했지만 정의당에 입당을 해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면은 정의당 소속인데 왜 뭐 누가 뭐라고 하냐. 이분의 목적을 제가 예상해 보건데 정의당의 옷을 입고 민주당을 공격해서 정권을 교체하는 거다. 본인도 아실 거예요. 정의당 안에서 심상정 후보를 당선시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길리슈트를 입은 진중권. 사실은 우려 지점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종합돼서 당내 이제 당원들의 호불호가 갈리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입당과 탈당 정치적 행위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자 권리입니다. 그래도 이제 토론을 통해서 결정된 만큼 이제 진중권 교수님도 이 우려를 알아주시고 좀 더 당을 위해서 또 후보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시면 또 당원들도 흔쾌히 마음을 열지 않을까. 각 후보들의 양자 토론, 사자 토론에 대한 입장과 좀 팩트 정리를 제일 먼저 어느 분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사자 토론, 다자 토론의 가장 큰 수혜자는 후보가 아니라 국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가 이 목소리를 냈을 때 저희가 이제 국회 앞에서 캠페인도 하긴 했었는데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겁니다. 네. 민주주의의 근간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선택권을 가졌을 때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알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아시고 나서 뽑으시든 안 뽑으시든 그거를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될 의무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목소리를 냈고 또 그걸 받아들여줘서 가처분이 돼서 사자 토론이 됐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번에 다자 토론이 뭐 마련된 만큼 국민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네. 보신 다음에 충분히 그 후보들의 강점과 장점들을 잘 보신 다음에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과연 이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의 태도인 것인가? 그 법원에서 얘기한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사자 토론 공정하게 진행해서 각자의 비전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자리가 마련돼야 된다고 야, 생각합니다. 이게 입장이 다들 조금씩 다 다르네. 반론이 있는데 네. 법정 토론 외에 이재명 후보가 줄기차게 윤석열 후보한테 토론하자고 과거에 엄청 제안을 많이 했어요. 이 시기가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법정 토론 시기하고 맞물리면서 사실상은 법정 토론은 토론대로 가는 거고요. 그 외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제안한 걸 하겠다는 거죠. 이 나머지 후보들의 알 권리,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긴 힘들다라는 게 저는 현실적이고 그래서 그 양당에 대해서 비판 지점이 법적인 그런 공정성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거대 양당이 50년 정도 해온 이런 토대의 상징이지 않냐. 이재명 후보가 가족사에 대해 눈물로 호소하고 네거티브 중단 선언 등 여러 가지 쇄신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를 통해 역전의 기회가 다시 찾아올 거라고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중도적인 색깔이 있고 이제 확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확실하고 더 전문성 있는 국가의 비전을 마련할 수 있는 안철수 후보의 이제 대통령 그걸 우리 함께 이제 미래를 그려보면서 지지해 주십시오. 이재명 후보가 이제 선거 해체하고 빠르게 쇄신하면서 그렇죠. 다시 한번 뒤집혔다고 전 생각했거든요. 좀 국민들이 우려하는 지점이 커지지 않았나. 지지율은 갈 때 같아요. 이번에 대선이 원래는 뭐 한 50일, 60일 지지율이 최종 결과라고 보는데 얼마 전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모든 여론조사에서 다 그럴 때가 이기고 있었어요, 있었고, 또. 그 전에는 윤석열 후보가 모든 여론조사에서 다 이기고 있었죠. 이번 대선이 굉장히 이례적인 대선이라고 봐요. 시민분들께서 정말 힘없고 어렵고 이렇게 소외받는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겠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지지율이 나오는 건 나와 정의당에 대해서 제 신임을 묻는 것이다라는 거의 백의종군급의 이제 지금 태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노동자분들을 대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를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지지율에 연연하기보다는 본연에 충실하자라는 것으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씩 오늘 좀 어떻게 방송하셨는지 우리 예은혜 경기도당 부위원장부터 얘기해 주시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도움 많이 됐고 이런 즐거운 자리 마련해 준 또 아프리카에도 굉장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또 이렇게 발전적인 토론 이렇게 진행되는 거 매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시청자분들하고도 또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저도 또 많이 배워가고 굉장히 유의미한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10년, 20년 후에도 아마 볼 것 같은데 지금의 기억을 잘 갖고 10년, 20년 후에 멋진 좀 통합의 정치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제한된 예산 속에서 국가의 장래를 보고 결정하는 건 쉽지는 않은 일인데 그런 걸 좀 봐주시면서 이번 선거 투표를 해주시면 좋겠다. 각각의 당의 입장에서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가장 좋았던 거는 제가 좀 관심이 생겼다라는 거. 오, 네, 너무 맞아. 감사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새로운 주제와 이슈로 계속해서 방송을 할 것을 또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